나는 38의 싱글대디다. 나는 식당을 한다. 나에게는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함부로 손도 못 대는 두 딸이 있다. 두 아이는 내게 남은 아내의 유산과도 같다. 와이프는 쌍둥이인 두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졸지에 싱글대디가 되어버린 나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술로 며칠을 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옆엔 두 딸이 없었다. 첫째는 처가댁에, 둘째는 우리 본가에. 같이 지내면서 커야 하는 두 딸이 서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산다. 나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두 딸을 데려오려 했다. 엄마는 내가 가게 일로 바쁘니까 일이 끝나면 데리러 오라고 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본인이 키우신다며 아이를 안 주신다. 그도 그럴 것이 장모님 입장에도 큰딸이 그렇게 되고 슬픔을 첫째 아이를 키우시며 잊으시려는 것 같다. 나는 장모님으로부터 첫째 아이를 빼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고 나는 둘째를 키웠다. 주말에는 가게가 바빠서 평일에 한두 번 두 딸아이도 만나게 하고 나도 첫째 아이를 본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두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는 두 딸은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지만 내가 항상 선물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신발 가방을 들고 다닌다. 아이들이 크면서 느끼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가 번창하고 규모도 커지며 체인점도 냈다. 돈도 많이 벌고 여유가 생겼다. 나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두 아이가 함께 자랐으면 했다. 장모님을 찾아갔다. 장모님께 말씀을 드리려는데 장모님은 내 뜻을 이미 알아차린 듯 첫째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다. 다행이다. 장모님께서 첫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첫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두 아이는 드디어 몇 년 만에 같이 살게 되었다. 학교에 다녀오면 일단 엄마 집에 있다가 내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행복이 시작되고 지속될 줄 알았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려는데 엄마가 불렀다. 아범아, 응? 저기 첫째 유린이가 좀 특별하다고 해야 하나,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거 못 느꼈니? 글쎄, 아니다 그럼 내가 괜한 말을. 피곤할 텐데 어여가. 나는 차에 타서 집으로 왔다. 무슨 말씀이시지? 유린이가 왜? 차를 타고 오며 아이들과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심각하게 말썽을 부린다는 것이다. 나는 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아버님, 유린이가 조금 심각합니다. 집에서 관심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시죠? 정확히 어떤... 오늘 바나이 물건을 훔쳤어요. 다행히 제가 먼저 수습해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귀에 대고 욕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제일 큰일은 아버님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 말씀 좀... 동생을 괴롭혀요. 그것도 거의 학대 수준으로. 모르셨어요? 화장실에 가두기도 하고 가방이나 책을 숨기기도 하고 저번에는 라이터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동생 옷에 붙여서 큰일 날 뻔했어요. 주변 아이들도 봐요. 다른 학부모님이 아시면 아무리 자매고 집안일이라도 일이 커지면 학폭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장모님을 원망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래,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나는 본가에서 아이들을 픽업해 집으로 왔다. 내가 그동안 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죄책감도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이를 혼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래도 억지로 눌러가면 운물 속 빠질 정도로 단호하게 혼냈다. 그날 저녁 나는 맥주를 한잔했다. 너무 속이 아프고 쓰렸다. 죽은 와이프 생각이 간절하게 났다. 오늘 같은 날 나는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특히 큰애를 유심히 보았다. 내 손길이 닿지 않아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팠다. 유린이를 이리저리 보는데 뭔가를 품 안에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유린이의 손을 치우고 확인했다. 핸드폰이다. 이건 어디서 난 거지? 나는 그 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다. 다행히 잠금 장치는 안 돼 있었다. 나는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장모님과의 통화 내용이 가득하다. 나는 녹음되어 있는 통화 내용을 하나씩 들었다. 그런데 소름 끼치다 못해 손발이 떨렸다. 유리나, 아린이 그녀는 니엠이 잡아먹은 년이야. 너 나오고 그년만 안 나왔어도 니엠이 그렇게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년 동생은 얼어 죽을 동생이야. 천하에 죽일 년이지. 그년한테 엄마 복수해야 돼. 알겠지?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나는 차를 몰고 장모님 댁으로 갔다.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신다. 그때 옆집 사람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 사이인데요. 근데 왜? 여기 와서 한밤중에 그러고 있어? 네? 자네 장모, 병원에 입원했잖아. 어디 병원에요?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처제가 있었다. 처제에게 이 얘기를 들으니 장모님께서 말기암이라신다. 그래서 얼마 못 사신다고. 내가 유린이를 데려가려고 할 때 막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근데 맞다. 나 술 마셨지.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나는 경찰에 연행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침이 돼서야 경찰서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다. 근데 엄마한테 무슨 전화가. 이렇게나. 여보세요? 가범, 너 어디야? 왜 그래, 엄마? 배를 똑바로 봐야지. 왜? 유린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어쩔 거야? 시간이 흐르고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가 나가자마자 유린이가 아린이를 데리고 베란다에 가서 창밖으로 자꾸 밀치려고 했다고 한다. 근데 아린이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손을 헛디디고 유린이가 떨어졌다고 한다. 근데 왜 눈물이 안 나지? 할머니, 유린이냐? 네, 할머니 아프시다고 해서. 아니야. 우리 유린이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난다. 아린이요. 그녀는 왜? 제가 학교에서 아린이 옷에 불 붙였어요. 잘했죠? 잘했네. 천하의 몹쓸 년. 그녀는 그래도 싸. 아주 잘했다. 할머니, 아빠가 찾으셔서 끊을게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래.
어이구, 속이 다 시원. 잘했다고? 루피야, 일로 와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내가 유린이 통화를 예전에 엿들었거든. 근데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내가 지오셉을 지른 걸 아빠한테 이른다고 하면 루피야? 내가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진짜 웃기는 할머니야.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진짜 유린이인 척하기 진짜 짜증나. 학교에서도 유린이인 척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 할머니 죽기 전에 가서 얘기해야지. 내가 엄마도 잡아먹고 유린이 년도 잡아먹었다고. 재밌겠지? 아리나, 뭐해? 아니에요. 나갈게요. 그래, 어서 나와. 네?